안녕하세요. 충팔 LS의 충팔입니다. 네,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후고요. 오늘은 모처럼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찍고요. 일단 부동산은 제 경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3월 10일이 전세 만기입니다. 제가 전세를 줘놨습니다. 전세를 줘놨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전세가 안 나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 나가요, 전세가. 네. 하면 저도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해놓은 터라 갑자기 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중요한 건 오피스텔은 지금 담보대출에 있어가지고 되게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그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네. 그래서 제가 1억 6천만 원의 전세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4개월 전부터 3천만 원을 다운시킨 1억 3천에 전세를 내놨습니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 전세 세입자가 공교롭게도 현대대구백화점 정직원입니다. 마케팅 정직원이라 부산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지 주인이니까 돈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게 도리고요. 근데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안 그러면 제 주식을 팔아서 줘야 되는데, 또 아시다시피 제가 들고 있는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 터라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되면 주식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주식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래서 3월 10일이라 하면 이제 거의 다 됐죠. 다 됐는데 일주일 전쯤에 현대백화점 측에서 이제 그 직원 이제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발령을 보류를 잠시 했다. 올해 12월 끝까지. 왜? 다른 지역 역시도 다른 지역 담당자를 이 대구 현대백화점 쪽으로 발령을 내야 되는데 전부 전세를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지원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부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 나가서 전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백화점 쪽에서 그러면 12월 달까지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3천만 원은 회수를 하고, 어차피 제가 1억 3천 받으려고 그랬으니까 3천만 원을 회수를 하고, 그러면 12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라라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떼땡큐 했고요. 돈은 3천만 원을 만들어 놓은 터였고, 그래서 이제 3월 10일 날 재계약을 합니다. 이제 12월 끝까지 사는 걸로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부동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 단면입니다. 이게 전세가 안 나가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다른 집에 가고 싶은데, 중요한 건 전세를 금을 주인이 내어줘야지 나갈 수가 있는데, 전부 웬만한 전세 자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집 주인이 거의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니 전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 이 부동산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매매 역시도 똑같습니다. 내 집을 팔고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진 가격이라도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그 지역도 떨어져 있으니까 핫플레이스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내 집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집이 팔리질 않아요. 네, 내 집이 팔려야 모지라는 돈을 그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사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악순환의 연속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을 70%에서 80%에서 70%로 떨쳐버린다. 가계 부채 때문에 떨쳐버린다. 난공불락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부동산 소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계엄 이후로 손님이 뚝 더 끊겼대요. 갖다나 없는 손님이 더 끊겼고 1년에 계약을 2건 하면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5,000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15,000개가. 지금 또 폐업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월세를 많이 내는 곳에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니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안 써가지고 인건비는 안 나가지만 월세에 못 버틴다는 얘기죠. 월세에.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찌하리요?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하리요? 제가 재정경제부 장관이라 하면 금리야 어쨌든 손 칩시다. DSR 기준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버리고 부동산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 집주인과 세입자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불론박이 이제 더 펼쳐지고요. 명도소송도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 명도소송 내봐야 세입자만 불리합니다. 세입자만. 네. 그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버티기 작전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잠깐 배제라.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등장을 했는 겁니다. 전세 사기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번 차에 자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세금을 받아내 가지고 집을 사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제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 전세만 퍼뜩 나가긴 하면은 집값이 훅 떨어져 있는 핫플레이스에 퍼뜩 자 경상도 말로 빨리 사버리겠죠. 그런데 도내 회전에 동맥경화가 왔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가 추구도 되지 않는다. 될 수가 없다 지금은. 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만 강화시키는 이 나라가 과연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못 풀어냅니다. 네. 집값 잡는답시고 금리 인하를 골머리 섞는 한국은행 총재 저것도 등신이에요. 병신입니다. 저거. 또라이입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가 요즘 회식 자리가 좀 있어가지고 대리운전을 탔더니만 대리운전 기사분이 그래요. 하루에 2탕 뛴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쪽으로 갖는 대리기사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3짭을 한답니다. 네. 왜냐? 하루에 2탕 뛰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저녁 10시만 되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술집 및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계엄 이후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엄으로 인해 경제 손실이 300조에 육박하다. 네.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나마 카페는 조금 되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가격이 싸니까 그게. 시간 보내기 좋고 가격 싸고. 그러니까 술 먹니? 카페에서 얘기하자. 카페에서 커피 마셨는데 대리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카페에서 커피 먹었는데 노래방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카페에서 먹었는데 주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경기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세를 빗대어서 경기 얘기까지 나왔는데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가지고 세계 트렌드에 맞게 규제는 풀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규제는
강화시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어마무시한 경기 활성화 될 때는 쪼을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 침체도 이런 경기 침체가 없는데 쪼은다는 건 개새끼들입니다. 개새끼들. 네. 그래서 제가 욕 좀 하려고 선글라스도 입으로 좀 썼습니다. 이놈의 개새끼들 진짜 다 잡아가지고요. 저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물 좀 담아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팔팔 끓여 가지고 개나 줘버립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집주인분들, 세입자분들 마음고생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파리도 지나갔습니다. 어쨌거나 지나갔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먹기에는 참 쉽지 않죠, 지금 상황이.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웃읍시다. 웃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벼운 얘기는 아니지만 부동산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여기까지 충파레스의 충파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